앞으로 주목할 만한 치료제나 아니면 또 소개해 줄 만한 신약 있으시면 소개 예,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거는 아마 하루 종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새로운 약제가 너무 분야별로 너무 많아요. 일반 항암제 이 개통만 하더라도 사실 이게 완전 패러다임에 엄청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일반 항암제가 이때까지는 우리 전신으로 투여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들이 이제 꿈의 항암제라고 옛날부터 생각했던 거는 이 약이 우리 혈액 중에서 전신에는 투여가 안 되고 그게 딱 암에만 가서 투여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하는 그런 개념의 약제들을 다들 너무 바라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이제 신호탄이 나왔고요. 지금 벌써 몇 개 암종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어서 완전히 뭐 이렇게 뭐 세상이 뒤집혔다, 저희 생각으로 거의 세상이 뒤집혔다 생각할 정도로 그런 약제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유방 환자들은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가 에널투라 그런 약제가 지금 나왔는데 그게 이제 실제 헐투라 그러는 유방암의 표적에 가가지고 그 헐투가 있는데 가서 약제가 분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암제가요. 그러니까 이게 전신에 분비가 안 되고 거기 헐투가 있는 영역에 가서만 이제 분비가 되니까 이제 암에 가서 어떻게 보면 약이 이제 세포동성 항암제가 이제 나오는 그런 이제 약제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 약제들의 개발이 이제 생각보다 대단히 빨라요, 지금 진행이에요. 그래서 아마 금방 곧 아마 들어올 거라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태안에도 ADC 예, 약제가 대단히 많습니다. 예. 아, 그런가요? 지금 기존의 표적 치료제로는 잘 해결이 안 됐던 그런 이제 새로운 표적들이 무지하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 갖고 그런 약제들에 대한 ADC가 뭐 정말 너무너무 많게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항상 운이 좋게 폐암은 환자도 많고 또 그다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미충족 수요, 언맷 니드라 그러는데요. 미충족 수요가 많다 보니까 계속 우선순위에서 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 새로운 ADC들이 거의 다 이제 테스트가 되고 있고 그런 약제들 몇 가지가 벌써 이제 상당히 좋은 시그널들이 보이고 있어서 그 임상시험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일반 항암제에서도 그런 이제 완전히 패러다임의 변화가 생기고 있고 물론 이제 이 항암제 분류하기가 참 어렵기는 해요. 왜냐하면 표적을 달고 있고 마지막에 또 효과를 나타내는 약은 기존의 일반 항암제가 달려 있고 또 그 다음에 이게 또 모양상으로는 단크론 항체라 그래가지고 또 면역 항암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예, 분류가 어려우시지만 그래도 이제 저는 이제 일반 항암제 분류를 해주고 싶은 게 일반 항암제를 제가 너무 무시되는 것 같아갖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일반 항암제 절대 우리가 버릴 수 없다는 게 다시 한번 입증이 됐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환자한테 잘 투여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개념이 달라지고 좋은 약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세 가지가 다 개발된 거긴 하지만 이제 그래서 제가 일반 항암제 먼저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 이제 표적 치료제 쪽에 대해서는 일반인 쪽으로 많이 아시는 건 네 가지. 왜 그러냐면 네 가지는 이제 급여가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EGFR, ARC, ROS1, 비라프는 이제 급여가 되다 보니까 흔히 어느 병원에서 다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아시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조금 문제인 거예요. 이제 저희가 우리 요즘에 새로 나온 MRK 같은 이제 그 맷, 레트, 케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약은 나와 있는데 급여가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어서 좀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 외에도 이게 레트란 것도 있고 헐트도 있고 그 다음에 EGFR도 옛날에 이제 표적이 안 됐던 그 엑손 20번의 유전자 변이 같은 경우도 또 이제 약제가 나와서 그 뭐 레트나 헐트나 우리가 이제 EGFR도 엑선 20 같은 것들은 이제 새롭게 또 이제 표적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 그런 것들도 아직까지 약제는 나와 있지만 이제 역시 급여가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런 약제들도 아마 결국은 이제 급여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모든 사기 폐암 환자들이 쉽게 이제 이름을 들을 수 있는 아마 그런 시대가 올 거고 뭐 그거 말고도 엔트랙이나 NRG1이라 그래가지고 대단히 드문 표적이 있어요. 둘 다 N으로 시작하면서 또 둘 다 0.5% 미만이라서 워낙 드물기는 한데 이런 것들도 이제 약제가 개발이 되고 또 약제가 나오고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엔트랙은 또 의외로 급여까지 되고 있기는 한데 너무 드물어서 사실은 잘 이제 저희가 인지가 잘 안 되는 카테고리고 NRG1이라는 것도 이제 아직 임상 단계이긴 한데 아마 곧 약제가 또 허가가 된 약제가 또 있고 그래가지고요. 아마 뭐 이런 리스트는 아마 끝없이 아마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많다고 해서 본인은 다 쓰는 건 아니고
본인한테 맞는 한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약제가 이제 결국은 아마 나중에 선택이 돼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나타난다고 하셨잖아요. EGFR 변이가 있는 환자가 예를 들면 알크 변이가 또 있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나요? 두 개에서 나타나는 경우는 그죠. 없나요? 그게 이제 사실은 항상 제가 생물학이나 의학을 얘기할 때마다 뭐 정말 예외 없는 규칙이 없다 그러는데 이제 끝없는 예외가 있거든요. 아, 예. 있긴 예, 그래서 있군요. 그게 어떤 경우냐 하면요. 치료하고 나서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EGFR 치료를 하다 보면요. 나중에 매트라는 게 높게 보면 30%까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결국 암이 변이가 생기는 그렇죠. 거네요. 예. 치료 예. 과정에서. 그러니까 암이라는 게 그래서 생명체라고 저희 얘기하는 게 생명체가 맞거든 사실은요. 얘가 스스로 이제 증식을 해 나가는 거니까 하나의 생명체 같다 얘기하는 게 저희가 이제 EGFR로 계속 얘를 갖다 치료를 하니까 얘가 EGFR 말고 다른 살 수 있는 루트를 궁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렛도 생기고 렛도 생기고 뭐 여러 개가 생겨요. 저도 이제 이런 걸 조금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이유가 좀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EGFR을 쓰다가 만약에 렛이 생기면 두 가지를 같이 못 써요. 그게 불법으로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전 국민 건강보험이다 보니까 우리가 제한된 이제 자원을 다 잘 같이 활용해야 되는 이제 그런 환경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되게 독특하게 비급여 진료를 대단히 제한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EGFR이나 하다가 내성이 생겨서 레트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럼 약을 같이 써야 되거든 두 가지를요. 그거는 이미 이제 전 세계적으로 케이스 리포트도 많이 되어 있고 누구든지 그런 상황이 오면 이제 그렇게 약을 쓰는데 물론 약값이 그러면 너무 비싸지긴 하죠.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다 비보험이 되면서 약값이 한 달에 뭐 1,000만 원 넘고 이러다 아니 글쎄 왜 보니까 그게 두 개 다 비용? EGFR은 보험을 해주고 그죠. 만약에 그러면 렛이 좋은데, 그죠. 되면은 렛만 본인이 맞아요. 내면 안 되나요? 그게 저도 너무너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 제도가 좀 그렇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지금은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전국민 건강보험에 이제 재정적인 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제 너무 이렇게 자유롭게 풀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좀 그렇죠. 불합리한 거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환자나 보호자, 저도 진료하는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그게 좀 되게 됐으면 좋겠고 분명히 이제 두 가지를 쓰면은 또 이제 상당 기간 동안에 이제 그 효능을 잘 보고 또 정상적인 생활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게 좀 안타까운 건 맞고 아마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이제 이런 게 좀 잘 아시게 되면 아마 이런 게 좀 언젠가는 좀 개선됐으면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역 항암제도 좀 너무 많아요, 사실은요. 지금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PD-1, PD-L1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기존에 우리가 노벨상도 받고 그다음에 현재 너무 이제 급여도 되고 많이 쓰고 있는 이제 이런 약제들이 있는 반면에 요즘에는 심지어 그것도 물어보시더라고요. 환자분들이 약제 이름까지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펜브로리즘의 키트루다, 니볼루맵, 옵티보, 덜마베 임핀지, 그다음에 아테졸리즘의 티센츄리 이런 식으로 약제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신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요거는 약제 개발에 따라서 적응증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좀 약제가 달라지는 거지. 뭐 근본은 같은 약제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PD-1, PD-L1 이제 경로를 막는 그런 약제라 볼 수 있고 그거 말고도 이제 CTA4라든지 뭐 리스트가 너무 길기는 해요. 면역암제 계통들도 계속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근데 그것들은 아직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아무래도 표적 치료제보다는 면역암제 개발이 좀 오래 걸리는 이유가 표적 치료제들은 이제 미국에서 되게 그 독특한 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옛날에는 약제 허가를 받을 때 3상 임상시험을 받아야지만 허가를 받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3상까지 안 가더라도 약제 효과가 충분히 좋으면 2상 단계에서 허가를 해줘요. 그게 이제 표적 치료제가 주로 그렇거든요. 그게 표적이 확실하게 있고 동반 진단이 확실하고 그러면 이제 환자군이 되게 명확해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그 경우에는 우리가 환자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상에서도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좀 빨리 이제 허가가 되는데 면역항암제는 아직까지 여전히 이제 모든 환자한테 쓰는 이제 적응증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여전히 이제 우리가 3상 임상시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적응증이 나올 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면역항암제는 이제 많은 약제들이 개발이 되고 있지만 아직 조금 시간은 아마 2, 3년 정도 이제 걸리면서 하나씩 계속 나올 것 같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많은 임상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상당히 많은 임상시험들에서 저희가 벌써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 현실화 돼가지고 나올 거라 이제 기대를 하고 있다. 아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